남동생과 동시에 환수를 각성했다. 동생은 일반급 환수인 절지주를, 난 에피급 환수인 심연마교를 각성했다. 하지만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편애하는 부모는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내 신급 환수를 동생에게 주라고 강요했다. 남양성인가 눈에 든 동생이 그 집 공주의 약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비 강진애는 동생의 대릴사위 행차로 자신도 한몫 챙겨 성공할 생각뿐이었다. 나교 녀석도 주인인 내겐 관심 없이 부잣집 사회가 될 동생을 선택해버렸다. 그 모습에 난 슬프기는커녕 오히려 기뻤다. 망설임 없이 나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부상당한 수령귀 한 마리와 다리 잘린 함수사 한 마리를 샀다. 내겐 환수를 융합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장애가 있는 두 마리 환수일지라도 전설급 환수인 형로로 융합할 수 있다. 지금 강씨감은 대청한 기세등등한 부모와 동생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희미한 계약의 사슬을 움켜쥐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직접 손으로 넘겨주마. 나는 손바닥에 강하게 힘을 주어 순식간에 계약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머릿속을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 계약 파기에 따른 반동의 상처였다. 통증을 참으며 몸을 바로 세운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밖을 향해 걸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곳에는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때 강진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가원아,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원망 안 하죠. 당연히. 하지만 나중엔 절대로 절 원망 마세요. 미련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18년을 살았던 낯선 곳을 말이다. 사흘 뒤면 학교의 초보 실현이 시작된다. 통과해야 생활대학교 지원 자격이 생긴다. 그 전까지 반드시 새 환수와 계약해야 한다. 난 곧장 보석점으로 달려가서 할머니의 유품을 팔아 20만 명패를 얻었다. 그리고 남양성에서 가장 커다란 환수 상점인 만수성으로 향했다. 넓고 웅장한 대청 안에는 수십 마리의 환수들이 나열되어 제각각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애벌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지만 80만 용패라는 가격표를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주머니에 20만 용패분인 카드 한 장뿐. 어색하게 코끝을 내만지던 나는 직원 한 명을 불러 세우고 멋쩍게 웃으며 인사했다. 저기요. 혹시 더 저렴한 환수도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친절하게 설명했다. 손님, 여긴 전부 희귀급 환수들입니다. 더 싼 걸 원하시면 우수급을 보세요. 그 말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직원이 말을 덧붙였다. 지하 창고에 하자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하지만 하자가 있는 놈들이라 말 그대로 품질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난 망설임 없이 안내해달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20만 영패밖에 없는 내게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직원을 따라 지하 1층에 도착했다. 이곳은 공기가 탁하고 서늘했으며 녹슨 철창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전부 재료로 추출될 폐기용 환수들이었다. 코를 막은 채로 철창 사이를 이리저리 살피며 치트 능력으로 스캔을 시작했다. 응조와 병조, 오른쪽 앞발 소실, 고등화역, 생명력 고갈 직전. 역시 쓸만한 녀석이 없는 건가? 낙심하며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구석에 우물 섞인 철창이 눈에 띄었다. 단 한 번의 눈길이었음에도 정보가 쏟아져 눈이 아플 정도였다. 나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철창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에 등껍질 절반이 벗겨진 거북이가 있었다. 녀석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고개를 들어서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름, 부갑수령귀, 짜질, 희귀급 상태, 등껍질 반파손, 회복 불가능, 용합경로, 불멸급 부가병귀, 전설급 빙살고란 연부 필요 재료, 환수 부갑수령귀, 그리고 다리 잘린 함수사. 나는 숨을 들이켰다. 용합 경로만 무려 20여 가지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서 부서진 거북이의 등껍질을 어루만졌다. 동생 강혜의 비웃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복수심을 녀석도 느꼈는지 거북이의 갈라진 껍질에서 열기가 났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니 오물 속에 마교의 환영이 비쳤고 거북이가 발을 휘둘러 지워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미소 지었다. 녀석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좋아. 그렇다면 강혜의 저 마교 녀석을 현무의 첫 번째 제물로 삼아주마. 융합에 필요한 또 다른 환수인 다리 잘린 함수사도 만수성 지하 창고 안에 있었다. 나는 거북이를 조심스레 꺼내서 다른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어두운 철창 안에는
상처에 딱지가 앉은 채로 거는 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시트창에 정보가 떴다. 이것이 바로 전설급 빙살, 고란 연물을 만들 결정적 재료였다. 벅찬 가슴을 억누르며 함수사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거북이와 함께 나란히 두었다. 그리고 직원을 향해 말했다. 이 두 마리로 결정할게요. 네, 손님. 하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 책임입니다. 내 완고한 태도를 본 직원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손님. 어차피 재료용으로 팔릴 것들이니 그냥 재료 가격으로 드릴게요. 한 마리에 5만 영패입니다. 난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내서 곧장 10만 영패를 결제했다. 직원은 활짝 웃으며 나를 다시 위층으로 안내했다. 잠깐만요. 10만 영패 더 있어요. 재료 3가지만 더 구해다 주세요. 나는 떠나려는 직원을 불러 세워 융합에 필요한 시면석과 진광군 등 재료 이름을 알려주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대청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되게 쏠리기 시작했다. 저것 봐. 장에 환수를 2이나 샀어. 돈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저런 놈들을 어디에 쓰겠어. 집만 될 텐데 말이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내 손바닥 위 녀석들이 몸을 웅크렸다. 미안함에 올먹이는 녀석들을 보며 나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다. 조소하는 자들을 차갑게 노려본 뒤 조심스레 2 녀석을 들어 올렸다. 저런 놈들 날 신경 쓰지 마. 너희는 절대 짐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야. 내 환수는 남이 참견할 게 아니지. 그때 직원이 달려와서 3개의 상자를 건네주었다. 재료를 챙겨든 나는 상점을 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거북이와 뱀을 매트 위에 두고 따뜻한 물로 오물을 깨끗이 닦아주었다. 이제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과정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 힘들면 참지 말고 소리내도 돼. 어떻게든 멈춰볼게. 2 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단호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재료를 꺼냈다. 준비해. 이제 시작한다. 융합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다. 하지만 2 녀석은 결국 고통에 기절했다. 바로 그때 황금빛 기둥이 솟아오르며 그들을 감쌌다. 우형의 파동이 벽을 뚫고 솟구쳤다. 눈부신 태양처럼 빛났다. 동시에 남양성 성주 관저에서 성주 소정남이 방을 정돈하려던 찰나 다음 순간 웨이 탁자가 압력에 갈라졌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창밖을 내다봤다. 이토록 신성한 금빛 기운이라니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런 기운은 2가지 가능성뿐이다. 강력한 차원 균열이 열렸거나 전설급 최초 소환수가 나타났거나. 하지만 2번째는 바로 부정했다. 전설급 최초 소환수라니 1000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다. 남양성에 갑자기 나타날 리 없다. 여봐라. 소정남이 엄하게 명령했다. 남양성 주변을 즉시 조사하라. 모든 차원 균열을 확인해라. 호텔 방 안 금빛이 사라지다. 나는 급히 상태를 살폈다. 손바닥만 하던 거북이가 훌쩍 커졌다. 등껍질엔 빙청색 무늬가 생겼고 뱀은 검은 꼬리가 되어 거북이 껍데기를 감싸고 있었다. 머리엔 금빛 돌기가 돋아났다. 2 녀석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새 속성도 확인했다. 명칭 빙살고란 현무, 자질 전설급, 등급 브론즈 1단 스킬 태움 현무, 신의 압박, 현무의 영역, 진화 경로 신화급 북궁진의 현무, 필요 재료 음양 혼돈어, 만재공신묘, 북해성수, 북진성사, 융합 불가.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정말 전설급 현무가 되었다. TV에서나 보던 그 강력한 자질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다. 흥분을 가라앉히며 잠든 녀석들을 보았다.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자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해야. 내일 시집 실현 말이야. 형이 미리 이자 좀 받아줄게. 다음 날 아침 현무를 데리고 실현장에 도착했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강해가 모였다. 심연마교가 너를 위를 달고 품에 약혼녀 이마정이 있었다. 강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서사급 교룡을 소환하다니요. 이번 1위는 형님 차지겠어요. 형님 저기 좀 보세요. 친형 강계원 아닙니까? 강혜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이 마주쳤다. 형님 쓰레기 줄을 소환했다면서요? 웬 거북이로 바뀐 거죠? 이마정이 가로채며 말했다. 혐오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쥐는 어디다 버렸나 보네. 그런 쓰레기는 걔도 안 키워. 강계원은 이제 소혜형이 아니야. 앞으로 다들 말 조심해. 저런 쓰레기는 형 태전 못 받아. 강혜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정을 데리고 다가왔다. 안타까운 척 연기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 죽으러 오는데 웬 거북이를 데려와? 나는 싸늘하게 웃어줬다.
강혜야, 연예인 데뷔나 하지 그래? 남 탓하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구나. 강혜의 얼굴이 부그락푸르락해졌다. 내 눈엔 경멸만 가득했다. 너랑 입씨름하기 싫다.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하나.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야. 남의 걸 뺏는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지지는 않아. 나는 뒤도 안 보고 돌아섰다. 익명수심인 놈과 말 섞기 싫었다. 강혜의 졸개들을 소리쳤다. 당장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형님, 저런 놈을 무시하세요. 왜 대꾸를 해줍니까? 강혜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다. 쓰레기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마.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현모를 가리켰다. 저 거북이 등껍질을 꿰버려. 심연마교가 번개처럼 날아갔다. 날카로운 꼬리가 내리쳤다. 강경원 이제 큰일 났네. 교룡 앞에 거북이가 어딜 감히. 하지만 꼬리가 닿는 순간 수류 방어막이 솟구쳤다. 공격을 아주 가볍게 막았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강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말도 안 돼. 거북이가 교룡을 막았다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혜야,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치졸한 짓까지 하드냐? 내가 먼저 공격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현모에게 반격을 명령하려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다. 실현이 시작된 것이다. 강혜는 상황을 목면하려 이마중을 손을 잡고 입구로 뛰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라고 외쳤다. 실현장에 들어가며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우스울 따름이었다. 현모와 함께 입구로 걸어갔다. 실현 공간에 들어가자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하늘 위로는 감시용 탐지구가 떠 있었다.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규칙에 따라 요수를 사냥해 연맹 첨위 안에 들어야 한다. 나는 시간을 체크했다. 종료까지 남은 시간 3시간. 서둘러야만 한다. 현보야, 우리 꼭 일을 하자. 현보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일을 해서 그 나쁜 놈을 혼내주자. 곧 첫 번째 요수를 만났다. 2단계 우수급 되아랑이었다. 몸 풀기 상대로 딱이다. 현보야, 현모의 영역서. 가자. 현보 주위에 물결이 일었다. 녀석이 포탄처럼 날아갔다. 뇌아란의 공격을 버텨내고 오히려 놈의 송곳니를 박살냈다. 현보야, 태우면 못 써. 푸른 안개가 뿜어져 나오자 뇌아란은 비명도 못 지르고 순식간에 백골이 되어버렸다. 에너지가 현보의 몸에 스쳤다. 칭찬해주려던 찰나 현보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 나를 보며 흐느끼는 녀석.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다. 가슴이 미어졌다. 녀석의 머리를 다독였다. 이제 아픈 일은 없을 거야. 너희는 최고의 소환수가 될 거니까. 감정을 추스른 후 우리는 강한 요수만 노렸다. 2단계 동미가를 만났을 때 태우면모가 덮쳤고 몇 초 후 백골이 되며 에너지가 흡수됐다. 현보는 곧바로 2단이 됐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정보가 쏟아집니다. 내 어수사 등급도 함께 돌파했죠. 현보와 함께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점수가 로켓처럼 치솟는군요. 그 시각 남양중학교 시험 관제실장 오양은 실망한 기색으로 자료를 정리 중입니다. 교장님, 이번 기수는 철일군의 3명뿐입니다. 강해만이 200을 안에 들었고요. 점수도 간신히 어급입니다. 교장 유육풍이 한숨을 내쉽니다. 올해 석유버스족과의 세계대전도 또 지게 생겼군. 오양이 창을 닫으려던 찰나 화면 아래 뜬 새로운 이름을 발견합니다. 남양중학교 강대원. 한 명 더 늘었네요. 오양이 보고하려던 순간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이름 버그라도 걸린 듯 순식간에 500위로 진입하더니 곧바로 100위권에 안착합니다. 점수는 순식간에 2000점을 돌파했죠. 교장님, 이것 좀 보세요. 유여풍이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동봉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강계원의 점수 상승폭이 왜 이리 높지? 몇 분 만에 강해를 2배 앞질렀어. 데이터 오류 아니야? 오양이 서둘러 점검해보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 제 점수는 이미 3000점을 넘겨 연맹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유여풍은 숨이 가빠진 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어서 영상 모니터를 띄워보게. 이 강경원이라는 학생, 내 기억이 맞다면 강혜의 형 아닌가? 분명 듣기로는 일반급 절지주를 소환했다던데? 오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중계 화면을 켭니다. 유여풍은 체면도 잊은 채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었죠.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전 현보와 숲속 깊이 달리는 중입니다. 현재 현보와 전 브론즈 사성입니다. 현보야, 정말 느껴져? 깊은 곳에 육성 요소가 있다는 게? 현보가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은 시간은 30분.
오늘은 육성 요수의 실력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고. 잠시 후 시냇가 근처에서 브론즈 육성 가시등 곰을 발견했습니다. 압도적인 외압감의 흑갈색 곰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단계나 높은 차이라니 확실히 까다롭겠군. 더 짜증나는 건 여기저만 있는 게 아니란 거죠. 5인조 팀 하나가 곰의 공격에 밀려 퇴각 중입니다. 그중 한 명이 쉰 목소리로 강해 형님 도망칠 수 있을까요? 강해의 부하인 녀석이었습니다. 놈의 고양이는 이미 죽었군요. 강해가 도끼 서린 얼굴로 외칩니다. 뭐가 겁나? 이 짐승도 지쳤어. 계속 공격해.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겨. 그러더니 동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동료를 공 쪽으로 밀쳐버립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억 속 친동생은 늘 이랬죠.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 불가리. 그 동료가 물러나려 하자 강해의 마교가 앞을 막아섭니다. 다음 순간 곰의 발톱에 가슴이 뚫리고 맙니다. 강해는 죄책감도 없이 다른 동료를 붙잡아 던집니다. 내가 가서 마저 힘을 빼. 강해, 이 나쁜 자식아.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곰의 발 아래에 던져졌습니다. 마지막 동료까지 던져버렸을 때 곰이 다시 발톱을 치켜듭니다. 그런데 놈의 동작이 갑자기 둔해지더니 반응할 틈도 없이 푸른 물 안개가 놈을 휘감습니다. 안개 속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리고 안개가 걷히자 곰은 백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해는 큰 충격을 받고 이마정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등 위에 거대한 산이 놓인 듯 꼼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천천히 다가가 비꼽니다. 동생아, 다시 만났네? 강해가 믿기지 않는 듯 돌아봅니다. 강계왕, 내가 어떻게 여기 전놈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거야? 그때 곰의 사체에서 빗무리가 나오더니 현보의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현보의 기운이 폭발하며 브론즈 5성으로 즉시 돌파했죠. 이어 연애 중압의 위력도 커졌습니다. 강해의 등이 무거워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정은 진흙탕을 처박혔죠. 강해의 물이 뒤집히며 이 짐승 같은 놈 죽어버려. 시면 마교, 저 거북이를 찢어버려. 저 똥배 같은 거북이를. 시면 마교가 꼬리를 휘두르며 아령 교사로 습격해 오지만 현보의 현무옥에 가볍게 막힙니다. 전 비웃으며 강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참 매정한 놈이구나. 부모님과 넌 생각해본 적 없니?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강해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대체 왜 저 거북이가 저리 강한 거야? 강계원, 여기는 시험 공간이야. 날 죽일 수는 없어. 물론 죽이진 않을 거야. 폼에서 단도를 거내더니 시선을 옮겨 제압당한 마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자는 좀 받아야겠어. 강해가 소리칩니다. 강계원, 내 마교에게 뭘 하려는 거야? 전 싸늘하게 웃으며 내 마교라고? 날이 끝나기 무섭게 칼을 들어 마교의 뿔을 내리쳤습니다. 시면 마교의 비명과 함께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뿔이 맥없이 부러져 나갑니다. 강해의 눈이 충혈됩니다. 강계원, 이 쓰레기 자식, 당장 멈춰. 그때 공난이 뒤틀리며 1단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전원 2단계로 이동합니다. 시험 장소, 관제실대, 유역풍이 숨을 들이켭니다. 이 녀석, 꽤 독하군. 이때 순위표가 갱신됩니다. 1위 강계원, 난 860점, S급 판정. 2위 소소소는 고작 2600점. 남양성 첫 연내 S급이 탄생했습니다. 유역풍의 심장이 뜁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성조 소정락이 들어옵니다. 유 교장, 강대원 소식 들었어? 본부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유역풍은 쓴웃음을 지으며 화면 속 현보를 가리킵니다. 바로 저 요수입니다. 60년 교육 인생에 처음 봅니다. 육성 가시등 곰을 단숨에 해치웠어요. 소정나는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거북이와 검은 뱀의 조합이라니, 육성을 압살하다니. 화면이 바뀌고 현재 현보와 저는 폐쇄된 석실에 있습니다. 잘림불을 챙기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강해의 마교가 중상을 입었으니 넌 상하 대학 근처에도 못 가겠지. 2단계는 1단계와 다릅니다. 더 이상 요수를 처치해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실현 인형의 공덕 속에서 각 생보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를 보는 거다. 점수는 생존 시간에 따라 계속 올라가지. 방의 성문이 열리면서 암당석으로 만들어진 실형 인형 하나가 천천히 나타났다. 이름은 실형 인형, 속성은 암석, 등급은 브론즈 2성, 스킬은 화임 강화와 강철 충격. 실형 인형은 들어오자마자 멈추지 않고 현보를 지나쳐 곧장 내게 달려들었다. 그 모습에 난 현보라고 크게 외쳤다.
해치워. 현보는 먼저 심해의 중압으로 녀석의 속도를 늦췄다. 이어지는 태음연무의 분사 5초도 안 돼요. 암석 인형은 쇳볼로 변해버렸다. 다음은 브론즈 삼성 실행 인형. 화염포 3발 연속 발사를 현보의 영역이 완벽하게 막아냈고 바로 현보의 일격에 소멸했다. 3분 뒤 브론즈 5성 인형 2개가 동시에 나타났다. 내 눈빛이 무거워졌다. 보아하니 브론즈 5성이 인형의 최고 등급인가 보군. 그 다음부터는 물량 공세겠지. 난 조심스럽게 인형과 거리를 뒀다. 공격받지 않도록 확실히 주의하면서. 안 그러면 시련이 끝나버리니까. 감시실 안. 소청나는 내 점수가 인원을 돌파하는 걸 보며 등급이 SS급으로 오르자 완전히 말을 잃었다. 성화연맹에서 SS급이 나온 게 몇 년 만인가. 그 시각 시련의 방 안에서는 브론즈 5성 실현 인형 10기가 갑자기 변화를 일으켰다. 인형 10기의 가슴 핵이 미친 듯이 돌며 각종 속성이 서로 뒤섞이더니 결국에는 5m 높이의 거대 덕합 인형으로 합체했다. 내 동공이 떨렸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 거대 복합 인형의 등급이 바로 실버급으로 치솟았다. 현보가 강해도 이 정도 차이는 무리다. 결국 나랑 현보는 아쉽게 탈락했다. 하지만 내 최종 성적은 32,867점. 등급은 SSS급이었다. 지금 감시실 안은 모두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소청나는 넋이 나갔다. 말도 안 돼. 어떻게 SSS급이 나오지? 이건 전설급 영수라도 있어야 가능한 수준 아닌가? 그 생각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제 하늘로 치솟던 황금빛이 떠올랐다. 그때는 새로운 이색의 규열이 생긴 줄 알았는데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실현장 입구. 내가 막 전송되어 나오자마자 뒤에서 처절한 포효가 들렸다. 강대환, 죽여버리겠어. 강해는 나교 때문에 입은 중상으로 2단계를 3초도 못 버티고 탈락했다. 순위는 천일 밖으로 밀려나 입학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는 눈이 시뻘개진 채 단검을 주고 내게 달려들었다. 난 비웃으며 가볍게 칼을 전해 그의 단검을 날려버렸다. 그 기세로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착한 내 동생아, 실력이 형편없구나. 너무 쓰레기야. 강해는 극도로 분노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수십 명의 직원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우두머리 격인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정중하면서도 엄숙한 말투였다. 강대원 학생, 교장 선생님께서 감시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난 잠시 멍해졌다. 아무래도 실험 공간에서의 내 활약이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띈 모양이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뒤돌아 강해를 차갑게 노려봤다. 운 좋은 줄 알아? 실현 중에 살인이 금지되지 않았다며? 넌 진작에 시체가 됐을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강해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옆에 있는 심연마구는 기운이 다했다. 이마정이 급히 달려와 그를 끌어당겼다. 강해야, 빨리 가자. 내가 최고의 치료사를 불러줄게. 강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눈빛은 지독한 원한으로 가득 찼다. 한참 뒤에야 이빨 사이로 내 글자를 내뱉었다. 아정아, 나 좀 도와줘. 이마정은 동작을 멈추더니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 강해야. 상화 대학 시험 전에 우리 임시 가문이 그를 영원히 없애버릴게. 심연마구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그 자줏빛 눈동자에 증오가 가득했다. 그 사이 난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감시실에 도착했다. 요여풍 교장이 다가와 한 늠름한 여성을 가리켰다. 대원아, 이분은 남양성 성주 소청단님이시다. 예어 공손한 표정으로 중년 남성을 가리켰다. 이분은 군구에서 파견된 감찰 총교과 서자한 어른이시다. 각 성의 초보자 실현을 감독하러 오셨지. 외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서자한이라는 이름은 상화연맹 전체에 자자했다. 명성이 높은 신성급 어수사다. 10년 전 아룡족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다. 난 얼른 얘를 갖췄다. 성주님 안녕하십니까? 총교관님 안녕하십니까? 서자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원이라고 했나? 내 이름 때문에 군구가 발칵 뒤집혔어. 참, 축하 인사가 늦었군. 연맹 전체 1위라는 성적을 거둔 걸 축하한다. 등급은 SSS급, 총점은 3만 점을 돌파했더군. 난 깜짝 놀랐다.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이었다. 서자한이 내 어깨를 다독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벌써 많은 세력이 널 뒤에서 노리고 있어. 강계원, 그 전설급 초기 영수는 대체 어디서 난 거지?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역시 들켰구나. 난 재빨리 표정을 다듬고 덤덤한 눈빛으로 말했다. 현보는요, 교토 남쪽 맹량산에서 나노를 캐다가 발견했어요. 당시 강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주변에 공간의 파동이 있었고 몇 초 뒤에 사라졌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길래 달려가서 주워온 거예요. 서자한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다. 아마 내가 거짓말하는 걸 눈치챘겠지. 하지만 그는 깊게 캐묻지 않았다. 괴환아, 넌 참 똑똑하구나. 그럼 나도 빙빙 돌리지 않고 날아나. 내가 이번에 온 건 첫 번째 임무는 내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난 군을 대표해서 내게 도움을 청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 말을 하며 수청란을 힐끗 쳐다봤다. 소성주는 바로 눈치채고 유역풍 일행을 데리고 공손히 물러났다. 서자한이 손을 휘둘러 방음 결계를 쳤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돼. 개환아, 너도 알겠지만 올해 연맹 도전의 상대는 서큐버스 세계다. 서큐버스는 실력이 막강하고 특히 정신 공격에 능숙하지. 연맹이 그들과 맞붙었을 때 승률이 매우 낮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도전에 관한 소식은 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서자한이 버튼을 하나 눌러 연맹 국경에 지도를 띄웠다. 너도 알다시피 연맹은 이미 9연패 중이다. 올해도 지게 되면 10연패가 되는 거지. 너도 알 거야. 10연패가 무슨 뜻인가요? 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연맹이 영토를 할양해야 한다는 뜻이지. 이미 풍문으로 들었지만 영토 할양이라는 말에 압도됐습니다. 최소 도시 하나는 넘겨줘야 하고 원주민들도 포함되지. 서큐버스의 손에 떨어지며 결국 죽음뿐입니다. 서자한의 목소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는 지도를 열어 한 밝은 곳을 가리켰죠. 이 아색의 균열은 정시맹강을 내놓는데 매혹 계열 정신 공격을 막아주네. 자네가 들어가서 균열의 핵심을 찾아 연맹을 소유로 만들어주게. 그제야 서자한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죠. 전 브론즈 5단인데요. 죽으러 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서자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고한 표정이었죠. 이 균열은 매우 특수해서 브론즈 5단 이하만 들어갈 수 있네. 자네가 가장 적합해. 게다가 팀원 2명을 붙여주겠네. 자네와 임무를 함께 할 것이. 눈빛이 진지해지며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이 균열은 매우 위험하네. 이미 많은 이들이 실패했지. 자네는 유일한 SSS급이야. 이 일은 자네만 할 수 있네. 말을 마친 서자한이 제게 예를 표합니다. 수락만 해준다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군부에서 약속하겠네. 특수 속성의 에픽 영수를 보상으로 지급하지. 보상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선보에 저와 재료 목록을 적었죠. 서 교관님, 에픽 영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을 대신 구해줄 수 있나요? 서자한이 목록을 훑어보더니 이중 북진 성사는 본 적이 있군. 연맹 보물구에 한 명 있네. 자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신청해서 이번 보상으로 주겠네. 좋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죠. 서자한은 이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체할 것 없군. 지금 바로 출발하세. 평가 전까지 반드시 보내주겠네. 그는 제 팔을 붙잡고 바로 밖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정란이 말을 하려 하자 그가 말을 가로챘다. 소성주, 무슨 용무인가? 돌아와서 얘기하지. 괴원 이 녀석 좀 빌려가겠네. 말을 마치고 그는 손을 휘둘러 늠름한 참매를 소환했다. 서자한이 나를 데리고 매의 등에 올라탔다. 참매가 날개를 펴자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탐지했다. 철림참매, 자질불멸급, 등급 킹, 10단 스킬 처로관일, 천옥의소, 강인한 벽공, 징하루트 전설급 천주전응, 유하부트 전설급 성강철란, 전설급 진학금강부. 심장이 살짝 떨렸다. 역시 이름 높은 서 총교관답군. 같은 시각 남양성 임시저택. 이나정이 중상을 입은 강혜를 부축하며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강혜를 구해주세요. 안 구해주시면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가주의 임다금이 비웃으며 강혜를 훑어보았다. 아정아, 이건 아빠한테 소용없다. 저놈은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강혜의 죽은 듯한 눈빛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임가주님,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바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임하정이 비명을 질렀지만 집사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임다금의 눈빛은 담담했다.
내 목숨은 값어치가 없어. 내가 왜 너 때문에 연맹의 신예를 건드리겠느냐. 강혜는 아피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강계원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거북이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분명 불멸급일 겁니다. 임다금이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후 그가 크게 웃었다. 좋아. 그 비밀 아주 흥미롭군. 강계원 그놈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천재일 뿐이지. 죽여도 그만이다. 강혜가 고개를 숙였다. 눈 밑으로 살기가 가득했다. 나의 착한 형님, 당신은 이제 끝이야. 다른 한편 서자하는 나를 데리고 경비가 삼엄한 균열 입구에 착륙했다. 주변에는 주등군 외에도 젊은 남녀 2명이 더 있었다. 인사해라. 서자한이 그들을 가리켰다. 북빙성에서 온 소소소. 전체 영맹 시험. 이에 경보에서 온대야. 전체 영맹 시험 3위다. 서자한이 나를 가리켰다. 소개하려던 찰나 말이 끊겼다. 소소소의 어깨 위에서 빙청색 고양이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총교관님, 소개하실 필요 없어요. 남양성 강계원, 시험 점수 3만 점, 영맹 최초의 SSS 소문 들었습니다. 나 역시 눈앞에 두 사람을 관찰했다. 소소소의 빅맨경명, 자질이 무려 불멸급이었다. 레벨은 브론즈 4단, 옆에 있는 대양이라는 남학생은 반 사람만 한 곰새끼를 데리고 있었다. 뇌옥표웅, 마찬가지로 불멸 자질이다. 이때 뇌양이의 나를 곁눈질했다. 불만과 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총구석에서 올라온 놈이 감히 나를 앞지르다니 보나마나 부정행위로 올라왔겠지. SSS급이라니 지나가던 걔도 안 믿겠다. 나는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먼저 입을 벌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는다. 잔머리를 굴린다며 현보가 본대를 보여줄 것이다. 현보가 마음이 통한 듯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화사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7일 후에 성화대 시험도 쳐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해. 출발! 그는 우리를 데리고 짙은 파란색 공간 결정으로 만든 궁전에 도착했다. 중앙에 10m 높이 균열이 번쩍이며 공간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궁전은 균열을 고정하는 용도다. 핵심을 찾아내면 이 균열은 연맹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발을 때려 하자. 서자한이 갑자기 가로막았다. 안색이 엄숙했다. 잠깐, 너희 이전에 이미 8개 팀이 실패했다. 너희마저 실패한다면 연맹은 영토 할양을 준비해야 해. 그가 한숨을 내쉬더니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말을 마친 그는 휘정 3개를 건넸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구해줄 거다. 명심해라. 생명이 우선이다.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나와. 승전보를 기다리겠다. 다음 순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와 소소소 외양은 균열로 들어갔다. 궁전 책임자가 서자한 총교관에게 다가갔다. 벌써 9번째 팀이군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자한은 스크린을 3개의 관점을 주시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석교버스 쪽이 벌써 눈치를 챘어. 더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야. 균열 안으로 우리 셋이 발을 들이자마자 엄청난 무중력감이 몰려왔다. 발밑은 100m 상공과 끝없는 바다였다. 퐁덩! 외양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살려줘. 나 수영 못해. 나와 소소소는 빠르게 반응했다. 소소소의 발밑에 얇은 얼음이 생기며 안정적으로 섰다. 내 품 안에 현보는 현보의 옥수팔을 펼쳐 나를 해수면 위로 띄웠다. 의향이 가라앉으려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현보에게 수파로 건져 올리게 했다. 구조된 의향은 입을 삐죽거리며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야 촌득이 날 구해줬다고 해서 고마워할 줄 아냐? 난 여전히 내 실력으로 SSS급 받았다는 거 안 믿어. 소소소가 참지 못하고 노양을 쏘아붙였다. 입 좀 곱게 써라. 대환이가 언구해줬으며 벌써 올고기 밥이 됐을 주제에 배은망덕하기. 뇌양의 얼굴이 부그락푸르락해지더니 한참 만에 한마디를 내뱉었다. 고맙다. 강계원. 하지만 난 배은망덕한 놈은 아니야.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경도 도련님. 자존심은 세지만 아주 못된 놈은 아닌 것 같군. 그저 좀 어리숙할 뿐이지. 됐어. 어서 출발하자. 목표는 저 멀리 있는 섬이야. 몇 걸음 가기도 전에 첫 번째 요순오리가 나타났다. 브론즈 3단의 흡혈어 3마리가 물속에서 빠르게 습격해 왔다. 의향이 즉시 나를 가로막으며 턱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런 잡몹들은 이 몸께서 상대해주지. 내가 잡아먹히지 않게 말이야. 소소소가 막 욕을 하려 하자 내가 웃으며 말렸다. 그래, 그러시든가.
왜 도련님? 근데 현보의 보호막은 하나뿐인데 저 뚱보곰을 맨몸으로 수영하며 싸우게 할 거야. 뇌양이 순간 얼어붙었다. 무려 3분 동안 침묵하더니 그제야 이를 갈며 말했다. 이 몸도 내가 SSS급인 걸 믿기로 했다. 딱 30% 정도만 말이야. 그러니까 뚱보곰한테도 보호막 좀 씌워주면 안 돼. 나는 웃음이 났다. 현보에게 눈짓하자 보호막을 씌워주었다. 뇌양은 금세 기세등등해져서 흡혈어를 가리키며 외쳤다. 뚱보곰, 저것들 다 찢어버려. 배옥표운이 포효하며 달려나가 단숨에 요수들을 찢어 발겼다. 빛 덩어리를 흡수한 후 뇌양은 의기양양하게 거들먹거렸다. 어때, 춘득이? 앞으로는 도련님 뒤에 숨어라. 내가 널 지켜줄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딱히 사실을 들추지 않았다. 나는 여정 동안 레이 양이 모든 걸 도맡았고 나와 수샤우샤오는 손도 안 댔다. 전체 여정의 60%에 도달하자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은 브론즈 5단계 요소 5마리였다. 이름은 심해 대왕문어, 자질은 희귀 등급 브론즈 5단계 스킬심의 파도, 촉수 찌르기, 브론즈 5단계 대왕문어를 보자 레이양은 더 이상 허세 부리지 못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우리 뚱꼬미가 좀 지친 것 같은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내가 3마리를 맡을게.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서 해. 레이양은 여전히 말리려 했다. 가난뱅이는 무리하지 말고 너는 뒤에 숨어 있어. 수샤우샤우는 화가 폭발했다. 레이양 너 입 좀 닫혀. 카이유엔 저 한량 무시해 널 믿어. 말을 마치고 그녀는 얼음 위로 돌진했다. 빙파역료가 잔상을 남기며 대왕문어와 치열하게 싸웠다. 레이양은 목을 움츠렸다. 수샤우샤우까지 나섰으니 그도 앞지를 외쳤다. 뚱고마. 외정천긴주. 레오포꼼이 높이 튀어올랐고 운석처럼 문어 한 마리를 쳐박았다. 나는 현보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차례야. 현보는 신이 나서 답게 울며 앞발을 강하게 내디뎠다. 수면 위로 시내의 중압이 쏟아졌고 덤벼들던 문어 3마리가 얼어붙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발견했다. 현보 주변에 푸른 수기가 감돌았는데 이런 수역 환경 속에서 녀석의 스킬 위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다음 순간 현보가 푸른 안개를 뿜었다. 태우면무 처절한 비명 소리가 들린 후 문어 3마리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었다.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카이안 너 정말 대단하다. 수샤오샤오가 기뻐하며 외쳤다. 레이양은 눈을 크게 떴다. 똥 씹은 듯한 표정이었다. 가난뱅이가 진짜 이렇게 강하다니. 그럼 나만 광대꼴이 된 거잖아. 수치심에 얼굴이 돼지 간색이 됐다. 새 줄기 빛이 현보의 몸에 스며들자 레벨이 브론즈 6단계로 급상승했다. 전투가 종료되었다. 레이양과 수샤오샤오의 영수도 모두 브론즈 5단계로 레벨업했다. 나는 쭈그려 앉아 현보를 칭찬했다. 이어 일어나서 무양을 보았다.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으로 일도련님, 목 다 잡았네요. 가자고 하자 뇌양이 소스라쳤다. 목소리엔 좀 전의 거만함이 사라졌다. 강형, 형님이 앞장서실래요? 나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갔다. 나를 뭐라고 불렀니? 뇌양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강형님, 나는 크게 웃었다. 알았어. 장난은 여기까지. 서둘러 핵심을 찾자. 3사람은 대열을 정비했다. 다시 섬을 향해 나아갔다. 같은 시각 공간 궁전 안 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에 광점 3개를 주시했다. 광점이 오래 멈춰 있더니 드디어 다시 깜박였다. 선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자안의 눈동자가 급격히 떨렸다. 옆에 책임자가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도전의 60%를 통과했습니다. 브론즈 5단계 대왕문어 5마리였는데 이걸 해내다니. 모두 서둘러라. 이후 경보의 파동을 실시간 기록해. 책임자는 급히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서자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강대원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너희들 꼭 성공해야 한다. 균열의 세계 안 여전히 뇌양이 앞장섰다. 하지만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강형님, 어디로 갈까요? 강형님, 저기 몹이 있어요. 강형님, 이 6단계 마수는 제게 양보해주세요. 통공이 막 5단계가 됐거든요. 시험해보고 싶어서요. 강형님 소리에 머리가 아팠다. 손을 흔들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소소소도 더는 그를 쏘아붙이지 않았다. 심지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강계원, 의형 저 녀석, 본성이 나쁘진 않아? 전에 말실수들 너무 탓하지 마. 작은 소소소를 보며 웃었다. 걱정 마. 나 속 그렇게 좁지 않아. 게다가
의향도 나름 좋은 의도로 말한 거잖아.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거지. 소소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향이 뇌옥포공을 지휘해 조력 마수를 잡았다. 섬까지 남은 거리는 1km 미만. 강형님, 저 어때요? 칭찬을 바라는 뇌양의 표정. 엄지를 치켜세우며 대단해. 뇌양은 뒷머리를 극적였다. 섬 500m 근처에 다다르자 섬의 전체 모습이 보였다. 수청색 철광석으로 이루어진 황폐한 작은 섬이었다. 머릿속에 정보가 떠올랐다. 명칭 정흥횡단 건산 품질 보통 부르 속에 성형 능력이 뛰어나고 무게가 가볍다. 정실력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함. 섬 주변은 암초가 빽빽했고 에너지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수면에 파문이 일었다. 암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붉은 눈동자들이 드러났다. 나는 즉시 일행을 멈춰 세웠다.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야, 이 암초들은 다 마수야. 암초들이 수량 위로 떠올랐다. 거대한 마구떼였다. 좋기 30마리는 되었다. 뒤쪽엔 무시무시한 우두머리가 있었다. 명칭 해설하고 자질 부르 등급 브론즈 8단계 스킬 동수교격 냉혈 습격 부르 자질의 브론즈 8단계라니. 의향이 조심히 내 곁으로 물러났다. 쉰 목소리로 강형님, 저 큰 악어의 기운이 뚱곰이랑 왜 이렇게 비슷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짐작이 맞아. 저 녀석도 내 공처럼 부르 등급이야. 의향은 침을 삼켰다. 강형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소소소도 살펴보았다. 두 사람 다 자신 없는 눈치였다. 입맛을 다시며 노력해볼게. 근데 다른 악어들은 처리할 수 있겠어? 소소소가 진지하게 나를 잘랐다. 나랑 소병이 최선을 다할게. 내 발에 안 되게 막을게. 외양도 얼른 대답했다. 저랑 공도요. 그럼 시작하자. 눈빛이 차가워졌다. 현보를 데리고 악엉을 향했다. 현보야, 태우면모 사용해. 현보는 꼬리 공격을 막아내고 푸른 안개를 뿜어 악엉을 덮었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자 악엉은 꼬리에만 경상을 입었다. 나는 스도숨을 지었다. 역시 부루 등급 마수답네. 정말 까다롭군. 달려들려는 현보를 막았다. 낮게 말했다. 현보야, 공격 스킬이 태음면모 하나뿐이라 악왕에게는 효과가 없어. 더 가면 안 돼. 현보가 반박하려 하자 내가 말을 가로챘다. 현보야, 서두르지 마. 어차피 여기 악어 몹이 많잖아. 이놈들로 먼저 레벨업부터 하자. 그 다음에 악엉을 상대하는 거야. 현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뒤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소소소, 내양, 잠시만 좀 막아줘. 해설악엉 말이야. 현보 레벨업 좀 시키고 올게. 두 사람이 순식간에 내 곁으로 왔다. 강형님,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곰이 저 악어는 못 이겨도 시간 끄는 건 자신 있어요. 내양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소소소도 빙배경로를 지휘해 악왕을 가로막았다. 차가운 표정이었다. 나는 현보와 악어떼로 달려들었다. 같은 단계에서 현보는 사기였다. 심해 중압으로 묶고 태음형무로 직사시켰다. 5마리를 처치한 후 현보는 브론즈 7단계로 돌파했다. 그때였다. 1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다. 현보야 조심해. 크게 소리쳐 알렸다. 하지만 현보는 파도를 향해 돌진했다. 순식간에 집어삼켜졌다. 현보야, 놀라서 구하려는데 소소소가 나를 막아섰다. 소소소, 이거나 현보 구해야 해. 강대환, 진정해. 현보는 괜찮아. 현보는 지금 원소 공면 중이야. 나는 점차 진정되었다. 파도가 물방울이 되어 현보를 감쌌다. 원소 공명? 레아해하자 소소소가 부러워했다. 원소 공명은 마수가 특수 환경과 깊이 교감하는 거야. 공격력을 단번에 2배로 높여주지. 게다가 불우 등급 이상만 희박한 환율로 발생하는 거야. 공명할 때마다 몸 안에 원소 인장이 남아서 다음에 원소 공명이 일어날 확률을 높여줘. 현보가 물 속성이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맞아. 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등급이 돼도 공명을 한 번도 못 겪어보거든. 현보는 브론즈인데 벌써 했네. 강대원, 그냥 현보 나한테 팔아라. 대신 우리 언니 소개해줄게. 어때? 내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소소를 봤다. 이 꼬맹이가 현보 때문에 언니를 팔다니. 근데 언니는 예쁘려나? 그때 물방울이 흩어졌다. 현보의 몸을 감싼 물뱀 같은 기운이 폭발했다. 뒤에서 뇌양의 고함이 들려왔다. 강현님, 다 됐어요?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현보와 서둘러 악원 앞으로 돌아갔다. 전장에는 뇌옥포군과 빙배경로가 상처투성이었다. 두 사람에게 영수를 소환 해제하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보야,
준비됐니? 현보의 눈빛이 흥분으로 빛났고 의욕이 넘친다는 신호를 보냈다. 좋아. 현보야 가자. 이번에 저 악어를 뼈로 만들어버려. 현보는 한설아 광에게 돌진했다. 앞발을 내딛자 심해 중압이 발동해 적을 억제했다. 악광의 반격, 거대한 이빨로 사납게 물어뜯었지만 현보의 영역 보호막조차 끼지 못했다. 현보는 기회를 틈타 푸른 물 한 개를 뿜어냈다. 비명소리가 터졌고 안개가 걷히자 해수면에는 뼈 후덕만 남았다. 단 한 방. 현보가 단 한 방에 브론즈 8단 부르급 한설아광을 처치했다. 웨이양은 숨을 헉 들이켰고 동공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현보를 쓰다듬는 내게 감히 묻지 못했다. 강형의 현보, 설마 전설급인가? 현보, 잘해더. 전투가 끝나자 현보 몸에 물뱀이 사라지고 원소 공명로 끝났다. 우두마리가 죽자 남은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눈앞에 다가온 작은 섬을 보며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섬으로 가자. 남은 길엔 거칠 것이 없었다. 섬에 올라 광석을 두드려 보았다. 이게 바로 총교관님이 강조하시 정신건강이 됐지? 메이양이 돌조각을 주워 들었다. 맞아요. 얼른 서부 올드코어를 찾죠. 섬 중심의 거대한 광산 동굴에 도착했다. 그 순간 반짝이는 푸른색 결정을 발견했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막 뛰어내리려는데 메이양이 손을 뻗어 막았다. 강형, 이런 사소한 일은 제게 맡기시고 형님은 위에서 기다리기만 하세요. 나를 마치고 그는 바로 뛰어내렸다. 잠시 후 푸른 영체를 들고 와 건넸다. 내가 확인하려는 찰나 결정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귓가에 기계음이 울렸다. 비경 실현이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평가 정산을 시작합니다. 강대원 SSS급, 외한 S급, 그리고 수샤오샤오 S급, 이어서 눈부신 금빛이 내려왔다. 보상 지급, 내 앞에 세 가지 물건이 나타났다. 성수의 가오 목걸이 전설급 획득, 생명의 샘물 제조법 전설급 획득, 에너지 열매 전설급 획득, 그리고 노향과 수샤오샤오 앞에는 서사급 물건 두 가지가 놓였다. 나는 물빛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숨이 가까웠다. 성수의 가오 목걸이 전설급, 전설 좌지, 착용 시 몰 속성 스킬 데미지 50% 증가. 그야말로 현보를 위한 신기다. 이제 달무리 거리 도전도 거듭나겠어. 두 번째는 생명의 샘물 제조법이다. 전설적인 부상을 완전히 치료하는 물약을 제작할 수 있다. 이건 끊임없는 물을 의미한다. 내 마음 속엔 이미 계획이 있었다. 마지막 물건은 복숭아를 닮은 에너지 열매다. 실버급 이하는 복용 시 2단계 상승. 현보를 한번 쳐다봤다. 녀석은 이미 침을 흘리고 있었다. 눈동자가 열매에 고정되어 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열매를 들고 흔들어 보았다. 현보야, 이 열매 먹고 싶니? 현보의 두 머리가 내 손을 따라 움직였다. 그래. 이제 안 돌릴게. 나는 열매를 반으로 쪼개서 녀석들에게 먹였다. 어서 먹어라. 다 먹고 나면 현보의 레벨이 롤러코스터처럼 브론즈 9단계까지 단숨에 돌파했다. 나도 덩달아 레벨업했다. 비경 한 번에 4레벨이나 올랐네. 실버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성수의 가오 목걸이를 현보 목에 걸어주자 기운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나는 다시 검은 줄을 만져보았다. 일단 조금만 참아줘. 다음에 목걸이를 또 구하면 꼭 너한테 걸어줄게. 동시에 위안과 수샤오샤오의 등급도 올랐다. 서사급 열매로 브론즈 6단계가 됐고 매혹 공격을 막는 매혹의 투구도 얻었다. 나는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다. 임무가 끝났다. 이제 돌아가자. 수샤오샤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송하려던 찰나 외양이 갑자기 소리쳤다. 강형님, 왜 그래? 나는 의아하게 쳐다봤다. 외양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강형님, 나중에 교토에 오시면 꼭 저를 찾으셔야 해요. 수샤오샤오가 먼저 쏘아붙였다. 외양,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강형님도 나중에 성화대학교에 가실 텐데 그때 되면 만날 수 있잖아. 왜? 내시 가문 도련님은 시험 포기하게? 뇌양도 무한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강형님, 성화대학교에서 봬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성화대학교에서 보자. 금빛이 번쩍이고 우리는 제자리에서 사라졌다. 공간 궁전 안, 서자는 화면 위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새 점을 노려봤다. 주먹을 꽉 쥐었다. 책임자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다. 총교관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실패한 건 아닐까요? 상대는 브론즈 6단계의 요수 30마리에 불멸급 우두머리까지 있었다고요. 서자는 미동도 없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강계환,
너희라면 분명 성공할 거라 믿는다. 갑자기 화면의 빛이 순식간에 핵심 위치로 이동했다. 책임자가 비명을 질렀다. 성공했습니다. 성공이라니. 궁전 책임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목소리가 떨려왔다. 서자는 화면에 새 점을 응시했다. 블루 스크린이 금빛으로 물들며 비경 안에 모든 전경이 드러났다. 제어실의 경고음이 크게 울렸다. 책임자가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궁전을 바라봤다. 책임자, 당신이 보기에 이 균열은 어느 정도 등급인가? 브론즈 불멸급입니다. 불멸급 균열이라고? 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둘러 아무 전화를 걸었다. 임장군, 비경을 연맹이 장악했다. 즉시 장성군의 모든 전력을 소집해라. 국경 장성을 수호하라. 특히 석교버스 쪽의 움직임을 주시해. 서자는 전화를 끊었다. 표정이 엄숙해졌다. 정신한강은 석교버스 쪽에게 치명적인 압박이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북역 예장은 나와 함께 궁전으로 돌진한다. 국경 장성을 수호하라. 서자안이 호통을 치며 몸을 돌려 떠났다. 아공간 균열, 번쩍이는 금빛 아래 우리 세 사람은 궁전으로 돌아왔다. 총교관님은 어디 계시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하자 책임자가 달려왔다. 무척 흥분한 얼굴이었다. 드디어 나오셨군요. 석교버스족이 장성 밖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총교관님은 지원하러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분부하셨는데 제가 사람을 시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보상은 작전이 끝난 후에 성화대학교로 직접 전달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공간 핵심을 책임자에게 건넸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책임자는 핵심을 받아들고 허허 웃으며 군인 3명을 불러 우리를 배웅했다. 남양성 호텔로 돌아왔다.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잡 위를 누군가 거칠게 눌렀다. 나와 현보 모두 미양을 감지하지 못했다. 나는 즉시 거리를 벌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금태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현보가 으르렁대며 달려들려 하자 내가 가로막았다. 현보야, 잠깐만. 나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저를 따라오시죠? 깔끔한 남자가 몸을 틀자 뒤에서 사람 키만한 검은 거미가 나타났다. 명칭, 데스 스파이더, 자질, 우수, 등급, 실버 1단계, 스킬, 거미줄 얽기, 청군 돌진, 피해 갈망, 실버급이라니. 가슴이 철렁했다. 강대원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백전함이라고 합니다.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당신에게 작은 징벌을 내리려고요. 남자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미소 지었다. 징벌? 대체 왜? 나는 거리를 뒀다. 왜냐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백자남은 장갑을 벗고 거미를 쓰다듬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숨까지 뺏지는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저 방풀구 정도로 만들어서 시험에만 못 나가게 하면 되니까요.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성에 오자마자 바로 차단당했다는 건 상대가 남양성에서 세력이 엄청나다는 뜻이다. 성주를 제외하면 몇몇 대가문의 가주들 뿐이다. 그리고 원한이 있을 만한 곳은 임시 가문뿐. 나는 백자남을 노려보며 떠보았다. 알겠어. 임시 가문에서 보냈군. 아니라는 듯 표정이 굳고 시선을 피한다. 걸렸네. 나는 씩 웃었다. 백자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자식이 죽고 싶나? 그는 얌전한 태도를 집어치우고 불같이 화를 냈다. 데스, 피해 광습 사형. 데스 스파이더. 피 묻은 앞다리가 다시 습격한다. 현보, 어서 현모의 옥을 써. 현보가 앞으로 돌진한다. 푸른 물결막에 물뱀이 휘감긴다. 성수의 가후 목걸이가 발동했다. 보호막이 뚫리긴 했지만 다행히 공격은 막아냈다. 뭐라고? 백자남이 경악했다. 이 거북이는 고작 브론즈 구성인데 데스의 피해 습격을 막다니 실버의 벽을 넘어서 막아내다니 정말 놀랍군. 하지만 승산이 낮다는 걸 안다. 시간을 끌어야 해. 지원을 기다리자. 백자남도 확실히 조급해졌다. 데스, 계속 밀어붙여. 청균 돌지르기 사형. 박살을 내버려. 이 건방진 녀석. 거미가 튀어올랐다. 8다리가 창처럼 현보를 향해 쏟아진다. 현보가 앞발을 구른다. 심해의 중압. 데스 스파이더가 짓놀리며 추락 속도가 급감한다. 현보, 지금이야. 태양연물 안개를 써. 푸른 안개가 거미를 덮친다. 하지만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안개가 걷히자 거미줄에 감긴 흰 공이 보였다. 거미줄을 감아 몸을 지켰군. 데스, 잘해더. 백자남이 안도하며 식은땀을 닦는다. 눈빛이 살벌해진다. 다시 공격하려던 찰나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고함이 들렸다. 멈춰! 움직이지 마! 군인 10여 명이 들이닥쳐 백자남을 포위했다. 백자남의 심장이 철렁했다.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관할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군. 고개를 돌려보니 성주 소정난이 나타났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가 났다. 성주가 왔으니 흑막은 절대 도망 못 가겠지. 장담컨대 배후에는 분명 인가가 있을 거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아직은 추측일 뿐이다. 소정난이 내게 와서 백자남을 노려본다.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배후 조종자가 대체 누구지? 백자남은 소정난을 보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노려보며 눈빛을 번득였다. 베스 스파이더가 돌변해 피 묻은 앞다리를 주인 심장에 꽂았다. 백자남이 피를 토해냈다. 심장이 멈췄고 베스 스파이더도 함께 죽었다. 이것이 야수 계약의 독소 조항. 야수가 죽어도 주인은 무사하지 마. 주인이 죽으면 모든 야수가 함께 죽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러면 곤란한데 증거인멸이군. 인가가 강해를 위해 사람을 보내 날 죽이려 하다니 내 눈동자가 깊어지며 살개가 서렸다. 떠나기 전 강해와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무리겠군. 인가가 개입했으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겠다. 강해, 내 사랑하는 동생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더 살게 해주마. 백자남 사건이 끝난 후 소정나는 나를 성주포로 데려가 머물게 했다. 이날 밤은 드디어 푹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소정난이 우유를 따라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때? 어젯밤은 편히 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편했어요. 소정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네. 내일 있을 입학시험에 정말 자신 있나 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긴장은 됐죠.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전투라면 여전히 자신 있습니다. 소정난이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입학시험은 전투만이 다가 아니란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 텐데 전투만이 아니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당연히 시험에서 1등을 하려면 전투력만으로는 부족하지. 자격을 갖춘 어수사는 전투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기응변이나 부직업 등 여러 방면에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거든. 소정난에게 더 물어보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분노가 서린 표정이었다. 뭐라고? 그 균열이 또 폭주했다고? 주변을 봉쇄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끄는 그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소경, 오늘은 혼자 좀 불러보렴.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나는 남양에 새로 생긴 차색의 균열인지 물었다. 맞아. 소정난이 한숨을 쉬었다. 이만 가봐야겠어. 혼자서 잘 둘러보고 내일 아침에 교토로 데려다 줄게. 말을 마치고 그녀는 서둘러 떠났다. 남양의 그 다이아몬드급 균열, 나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더니 결국 폭주까지 시작했구나. 다음 날 이른 아침, 축추해진 소정난이 우리 넷을 데리고 화량조를 타고 교토로 향했다. 가는 길에 조용히 소성주에게 물었다. 그 균열은 어떻게 됐나요? 소정난이 무력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폭주는 일단 막았지만 하지만 뭐요? 폭주 때문에 균열 제어 난이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다이아몬드급 균열이다.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3시간 후 교토 성화대학에 도착했다. 소정난은 급히 자리를 떴고 우리 넷도 각자 흩어졌다. 시험 시작 30분 전, 주변은 온통 시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전체 1000명 중 200명만 선발, 80%의 탈락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희 형, 고개를 돌리니 흰 운동복 차림의 소소수가 걸어오고 있었다. 강희 형, 오랜만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라니? 그저께도 만났으면서. 헤헤, 잊으신 거예요? 참, 강희 형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소소소가 데려온 사람은 체격이 건장하고 철탑 갖춘 중년 남성이었다. 강희 형, 인사하세요. 우리 아빠 소영산이에요. 나는 서둘러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소 아저씨. 소영산이 호탕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내가 연맹 이루 강대원 이로구나? 소소의 친구라니.
조언 하나만 하마. 성화대학 입학시험은 남양성에서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다. 단순히 점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 게다가 여기 모인 아이들은 모두가 10,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이다. 너라 할지라도 모든 걸 쏟아부어야 겨우 1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게다. 그는 허허 웃으며 말을 마쳤다. 압박감이 더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분한 표정으로 두 거물의 충고에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아빠, 또 겁주시는 거예요? 소소소가 아빠를 타박했다. 소영산이 입을 벌려 웃었다. 하하, 그럼 이만하마. 소소야, 넌 소강 옆에서 시험 잘 치를 거라. 난 먼저 간다. 소영산이 떠난 후 소소소가 미안한 듯 말했다. 강희 형,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사람 겁주는 게 춘이거든요. 예전에 언니한테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저씨 말씀이 맞아.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은 걸. 그때 뒤에서 또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강희 형,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뇌안이 달려와 나를 곰처럼 꽉 껴안았다. 형님, 이틀 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꼭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세요. 뇌도련님, 이 사람이 내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강희 형이야. 말을 건 사람은 커다라. 사파이어 목걸이를 한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뒤에는 10명 넘는 부하들이 따르고 있었다. 의형이 신나서 소개했다. 오, 이분이 내가 말한 연맹 1위 SSS급 평점의 강희 형이야. 그가 다시 나를 쳐다봤다. 강희 형, 이쪽은 교토 안의 부동산의 아들 오우천이에요. 교토에서 제 놀이 친구였죠.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손을 내밀려 했지만 오우천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놓고 무시했다. 야, 트리플 S급이라니 정말 눈부시네. 근데 성화대학에 널린 게 너 같은 시골뜨기 불쌍한 놈들이야. 거지 같은 꼴로 감히 1등을 노려? 어떻게 추락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주지. 그의 눈빛은 비열했고 확실히 나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다. 내가 맞받아치기도 전에 외양이 먼저 폭발했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오우천을 몰아세웠다. 지금 뭐라고 했어? 강계원은 총교관님도 극찬한 분이야.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아니면 내가 감히 총교관님의 안목을 의심하는 거냐? 오호천은 뇌양이 내 편을 들 줄 몰랐던 모양이다. 뇌양, 내가 감히 너한테 이래? 영만 3을 좀 했다고 기어오르는 거냐? 이 강계원인지 뭔지가 1위를 했다지만 더러운 수법이라도 썼는지 누가 알아? 그리고 진짜 천재면 또 뭐해? 끝까지 살아남아야 진짜 천재지. 연맹은 중도에 꺾인 천재들이 수두룩해. 뇌양의 눈이 시뻘개졌다. 나는 손을 뻗어 그를 제지했다.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은 나를 화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습게 들릴 뿐이야. 교토 안의 부동산 5천. 내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왜? 거지 새끼가 억울해서 반박이라도 하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 강계원은 그런 구차한 짓은 안 해. 그저 내 헛소리가 끝나는지 묻고 싶네. 다 끝났으면 그만 비켜줄래? 길 막지 말고. 말투는 담담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다. 와, 오형님. 이 새끼 너무 건방진데요? 참을 수가 없네. 오형님, 제가 가서 손 좀 봐줄까요? 부하들이 앞다투어 비웃음을 흘렸다. 진취성 없는 한심한 한량들. 한꺼번에 덤벼도 상관없다. 다행히 오우천은 눈치가 빨랐다. 부하들을 멈춰세우고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결국 뒤돌아 떠났다. 바로 그때 우렁찬 종소리가 울렸다. 시험 시작이다. 성화대 학교 안에서 선글라스를 쓴 중년 남자가 나왔다. 분위기가 매우 차갑다. 내 이름은 백봉이다. 이번 시험에 총감독관이지. 시간 됐다 따라와라. 군더더기 없는 말투다. 백봉은 몸을 돌려 안내했다. 수험생 1,000명이 뒤를 따랐다. 꼬박 30분을 걸어서야 어느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 주변엔 대련장 9개가 있었다. 각 대련장 위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서 있었다. 1차 테스트는 전투력 측정이다. 하지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다. 대련장 위에 사람들이 보이나? 너희의 선배들이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선배들이랑 싸우라는 건가? 어떻게 이겨? 우리보다 1년이나 더 수련했는데 이길 리가 없지. 나도 의아했다. 저 선배들은 최소 실버급일 텐데. 백봉이 비웃으며 말했다. 다 떠들었으면 이제 내 차례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여기 선배 9명은 1차 시험의 대련장 주인들이다. 이들 중 한 명을 골라 도전을 신청하면 된다. 3분 동안 버티면 합격이다. 물론 선배들도 시험 중엔 등급을 낮출 거다. 실버급을 넘지 않도록 말이지. 등급에 따라 9번부터 1번까지 나뉜다.
그중 4명은 브론즈 6성, 2명은 7성, 1명은 8성, 9성과 10성이 각각 1명씩이다. 강한 상대를 선택할수록 성공 시 받는 점수가 더 높다. 모든 시험이 끝난 뒤 총점에 따라 반을 배정할 거다. 규칙 설명은 끝났다. 지금부터 하루의 시간을 주마. 직접 대련장을 골라 전투에 임해라. 나를 마친 백봉의 시선이 내게 멈췄다. 차갑게 비웃더니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감독관이 날아가는 걸 봤어.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최소 각성기 단계겠군. 상화대학교 저력에 감탄했다. 사람들이 계련장 선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의형과 소소소가 내 곁에 섰다. 일단 상황을 지켜봤다. 이때 누군가 5번 대련장에 가겠다고 외쳤다. 미쳤어? 5번은 브론즈 6성이라고. 넌 고작 브론즈 5성이잖아. 겁도 없네. 실패하기라도 하면 2번 다시 기회는 없어. 뭐가 겁나? 어차피 3분만 버티면 합격인데 내가 한 번 승부를 보겠어. 그는 곧장 5번 대련장으로 향했다. 우리도 그쪽을 바라봤다. 수험생 우삼 다음 5번 대련장 도전. 제한 시간 3분. 화면에 류산청의 소원수 이름이 듭니다. 답소황후, 품질 희귀 등급, 레벨 브론즈 5단계. 그때 스테이지 주인이 손가락을 튕기자 검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실버 등급 소환사만의 소환 공간, 이름 모랄 늑대왕, 품질 에픽 등급, 레벨 실버 1단계, 브론즈 6단계로 압축됨. 딱 보니 알겠네요. 류산청은 무조건 집니다. 에픽 등급이 희귀 등급을 상대하는 건 게임이 안 됐죠. 역시나 30초도 안 돼요. 답소황후는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주인이 약물을 꺼내 먹이자 상처가 치료됩니다. 자네가 졌네. 류산청 도전 실패. 장래는 장적의 흡사입니다. 앞선 사례를 보고 나니 더는 아무도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낮은 단계를 선택하는 이들도 생겼죠. 그런데도 통과율은 고작 4할 뿐입니다. 옆에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누구에게 도전할지 정했어? 뇌양이 먼저 대답합니다. 난 3번 스테이지에 도전할래. 수샤오샤오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브론즈 8단계는 그들의 부루 등급 소환수에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장형, 형은요? 저는 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1번 스테이지. 두 사람의 눈이 커집니다. 1번 스테이지라고? 장형,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외환바오는 벌써 브론즈 9단계야. 9단계에 또 도전하는 건 의미가 없어. 차라리 10단계를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설령 못 이긴다 해도 3분 버티는 건 식은 죽 먹기거든. 그제야 두 사람은 외환바오의 레벨을 떠올립니다. 결정했으면 이제 올라가자. 장형이 먼저 해봐. 나랑 샤오샤오는 밑에서 지켜볼게.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다녀올게. 망설임 없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 구석진 1번 스테이지로 향합니다. 결국 레이항과 수자우샤오는 300점을 얻었습니다. 2단계에서 100점만 더 따면 상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아우텐 같은 경도의 부잣집 도련님들도 전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소환수들이 하나같이 에픽 등급이었죠. 전부 돈으로 산 것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1000명 중 400명도 안 되는 인원만 통과했죠. 광장 위 단상에 바이펑이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2차 시험을 시작한다. 1차 대화는 달리 2차는 직업 발전 방향을 평가한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샤오샤오가 설명합니다. 내년 입학시험 2차 단계는 늘 이 항목을 평가해. 대신 매년 문제는 달라지지. 바이펑이 말을 잇습니다. 올해 과제는 하루 안에 부직업 연맹에 직업 하나에 입문하는 것이다. 36개의 주요 직업이 있다. 입문에 필요한 재료는 여기 다 있으니 자유롭게 선택해서 완료하도록. 하루 안에 입문에 성공해서 내 앞에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2차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난이도가 너무 말도 안 돼. 수샤오샤오는 덤덤합니다. 다행이다. 작년에 우리 언니 때도 2차가 바로 이 과제였거든. 올해는 바꾸지 않았나 봐. 나와 레이안이 그녀를 쳐다봅니다. 내 언니는 그대 통과했어? 당연하지. 언니가 못했으면 어떻게 대학에 갔겠어? 수샤오샤오가 덧붙입니다. 언니는 대장장이 직업을 골랐어. 그냥 망치질 좀 하고 재료 좀 익히더니 금방 입문하더라고. 근데 너희한테 이 직업은 비추야. 왜? 제가 물었습니다. 수샤오샤오가 우물쭈물합니다. 그게 우리 언니 힘이 좀 많이 세거든. 그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자신도 언니처럼 타고난 괴력의 소유자라는 걸 인정하기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럼 내 언니는 몇 점 받았어? 대장장이는 T 등급 직업인데 당시에 언니는 300점을 받았어. 300점이라니 대장장이도 무시 못하겠네. 인기 직업과 T형 등급 직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수샤오샤오가 대답합니다. 인기 있는 쪽이라면 예년에는 재봉사나 감정사 같은 걸 많이 골랐어. 요리사처럼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들이지. 근데 이런 직업은 배점이 낮아. 제일 높은 감정사도 200점 뿐이야. T형 직업은 하나밖에 없어.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바로 창조사야. 창조사? 제 눈이 가늘어집니다. 소환수의 미래를 창조하고 근본적인 자질을 높여주지.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야. T형 직업은 입문만 해도 만점이야. 그럼 넌 어떤 직업을 택할 거야? 제가 묻자 그녀가 어색해하며 말합니다. 대장장이, 이번엔 내 양을 봅니다. 어느? 내 양이 콧대를 높입니다. 난 당연히 감정사지. 우리 아버지가 사성 감정사시거든. 어릴 때부터 기초를 다져왔지. 내 양이 저를 봅니다. 장형은 어떤 직업을 고를 거야? 제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진화 경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제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가장 끝에 있는 창조사 구역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합니다. 난 창조사를 택하겠어. 장형, 뭐라고? 창조사라고? 내 양이 비명을 지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난 장형을 믿어. 장형이 창조사를 골랐다면 분명 생각이 있을 거야. 수샤오샤오의 눈빛이 확고합니다. 내 양도 정신을 차립니다. 나도 장형을 믿어. 세 사람은 흩어집니다. 저는 곧장 창조사 구역으로 향합니다. 실험대의 철장 안에는 검은 털 고릴라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과제 대상입니다. 이름 노원싱, 품질 우수, 등급 실버 10단계, 진화 경로, 건황 노원식, 희귀 재료, 흑살서, 강등의 입, 건황수의 심장, 진화 경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모원 씨는 지금 실버 10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진화만 하면 골드 등급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운과 경험에 의존해 조합법을 찾아야 하죠. 재료가 가득한 선반으로 다가가 시선을 훑으며 필요한 세 가지 재료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제가 실험대로 다가가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듭니다. 세상에, 저 사람 창조사를 고른 거야? 1차에서 만점을 받더니 2차에서도 만점에 도전하려는 건가? 설레발은 금물이야. 창조사는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저 장대원이라는 사람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망신당하는 거나 구경하자고. 군중 속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모두가 제 행동을 무모한 자만심이라 생각하죠. 단상에 바이펑조차 의구심 어린 논기를 보냅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대 앞으로 걸어가 철장 안에서 기운 없이 있는 노원싱을 봅니다. 철장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위로합니다. 걱정 마. 이런 날도 곧 끝날 거야. 내 자질을 높여줄게. 황금 세계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지. 손을 뗐다. 선반에서 흑사석을 꺼냈다. 강등 즙과 권황수식, 그리고 도제용 그릇들. 진화 경로가 보이긴 하지만 자질 향상은 조제 과정이 복잡하다. 다행히 재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세 단계까지 다 보인다. 먼저 흑사석을 빻고 강등즙을 부어 가열한다. 화력을 엄격히 조절하며 황금급 에너지액을 정확히 넣는다. 정신력 소모가 엄청난 과정이다. 30분 뒤 시험관에 기포가 올라온다. 건황수심을 주고 마지막을 기다린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기 시작했다. 백봉조차 참지 못하고 쳐다봤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시험관을 뚫어지게 본다. 기회는 단 1초뿐. 과도한 집중으로 정신력이 바닥났다. 드디어 뜨거운 기포가 잠잠해졌다. 가루화집이 완벽히 속였다. 지금이다. 건황수심을 시험관에 넣었다. 5초간 흔들리더니 조용해졌다. 진녹색 액체를 유리병에 담았다. 수제 배양액이 완성됐다. 사람들이 들썩인다. 환호성이 건장을 가득 채웠다. 완성품을 바라보니 정보가 떠올랐다. 이름 자질 배양액, 등급 희귀, 모은성 전용 배양액, 건황 5성으로 진화 가능 희귀. 이제 마지막 단계다.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돌려 총감독관을 크게 불렀다.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봉은 흥분을 억누르며 날아오듯 다가와 손을 흔들며 허가했다. 평가를 시작해라. 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하기. 배양액을 모문성 머리에 부었다. 액체가 흘러내리자 모문성이 초록색 빛에 휩싸였다. 기운이 계속 치솟더니 곧바로 황금급을 돌파했다. 빛이 사라지고 덩치가 2배 커진 침팬지가 나타났다.
양손은 권투 클러브처럼 거대했다. 권왕 모성이 가슴을 두드린다. 꼬막이 울릴 정도다. 이름 권왕 모성. 등급 희귀. 레벨 황금 일성. 진화 경로 금강전성. 서사급 진화. 아주 성공적이다. 난 만족스럽게 웃었다. 백봉은 깊은 숨을 내뱉었다. 덤덤한 목소리가 권장에 울렸다. 평가에 성공했다. 2단계 점수는 500점이다. 관중이 환호했다. 세상에 진짜 성공했잖아. 게다가 500점이라니 또 만점이야. 강계원, 너 진짜 대박이다. 거의 신급이야. 백봉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남은 시간은 알아서 보내라. 내일 평가가 다 끝나면 다 같이 입학식에 참석하자. 말을 마치고 그는 권왕 모성을 데리고 아카데미 깊숙이 날아갔다. 분명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리라. 사람들이 흩어졌다. 의형과 소소소가 다가왔다. 소소소가 정말 너무한다며 투덜댔다. 30분 동안 끼어들지도 못했다면서. 의형은 나를 껴안고 한참을 칭찬했다. 소소소는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했다. 참, 강형, 이제 창조사에 입문했으니 시간 날 때 창조사 길드에 가서 인증을 받아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증을 받아야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료 구매 10% 할인 같은 것. 내 얘기는 그만하고 너희는 어때? 시험은 잘 봤어? 소소소가 손을 흔들었다. 고향인 북빙성에 있을 때 이미 일성 대장장이 인증을 받았거든. 시험은 따로 안 봐도 돼. 이따가 총감독관이 오면 대장장이 휘장난 보여주면 끝이야. 의향도 걱정 없다는 듯. 나도 거의 다 됐어. 총감독관만 돌아오면 바로 시험 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의 입학은 이미 확실해 보였다. 운 좋으면 같은 반이 될 수도 있겠지. 이제 시험이 끝나기만 기다리면 정식으로 입학하게 된다. 같은 시각 남양성 임시가문 대저택. 임하정이 강혜를 부축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임다금이 한숨을 쉬었다. 이 녀석아, 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백자남을 내게 맡긴 건 잘 이용해서 강계원 그 녀석을 치우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너 때문에 실버급 대왕 한 명을 잃고 우물까지 뒤집었었지. 그는 다리의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고양이가 강혜를 힐끗 쳐다보자 강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서둘러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임가주님, 이번 일은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임하정도 같이 빌었다. 아버지, 강혜를 탓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인색하게 굴지 않고 황금급 어수사만 붙여줬어도 성공했을 거예요. 임다금의 손길이 멈췄다. 미소를 지으며 아정아, 내가 인색해서 실패한 거라 생각하니? 너는 모르느냐? 남양성의 모든 황금 어수사는 성주 관저에 기록이 남아있다. 만약 내가 황금급을 보냈다가 죽게라도 하면 성주 관저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 가문이 바로 드러나게 돼. 그때 이 녀석만 죽는 걸로 안 끝난다. 아니면 아정아, 온 가문이 애정인과 함께 죽길 바라는 거냐? 임하정이 몸을 떨었다. 아니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강혜도 안 들켰잖아요. 고작 실버급 하나, 죽었으면 그만이죠. 이번 한 번만 강혜를 용서해주세요. 딸이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임다금이 두 사람을 쳐다봤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이봐, 아정이를 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고개를 들어라. 강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등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임다금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또 실패한다면 너희 세 식구 모두 살려둘 이유가 없겠지. 임가문은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 소정난이 분명 의심할 테니까 이제 너를 대학교에 보내주마. 먼저 실력을 키우거라. 임하정의 눈이 반짝였다. 대학교요? 강혜를 성화대학교에 보내주시나요? 임다금이 꽃방귀를 뀌었다. 성화대학교? 내게 그럴 능력은 없다. 대신 철랑대학교 학생 주임은 알고 지내니 그곳으로 이 녀석을 넣어줄 순 있지. 철랑대학교, 영내 2위자, 자금력이 막강하기로 유명한 곳. 임다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어떠냐? 받아들이겠느냐? 강혜는 고민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말투로 그 쓰레기를 죽일 수만 있다며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광장에서 철랑대학교? 나는 의아해했다. 소소소가 비웃었다. 그딴 학교 말해서 뭐하니? 200년 전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 의향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맞아. 등록금도 연간 50만 링비나 된대. 밖에서는 돈 많은 애들 놀리터라고 부르지. 나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철랑대학교가 연맹이유 아니야? 그렇게 형편없어?
소서수가 설명했다. 철랑대학교가 못한다기보다 상화대학교가 너무 강한 거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지. 1차 시험 때 스테이지 마스터 8명 기억나? 그들은 사실 지난 학기 꼴찌들이었어. 그런데도 그들을 데리고 대학 리그에 나가면 철랑대학교를 압살할 수준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상화대학교 총장은 연맹 12면화 중 한 분이지. 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상화대학교가 이 정도로 대단할 줄이야. 그때 백봉이 선포했다. 시간 다 됐다. 2차 시험 종료. 400점 이상인 배가 한 명만 남는다. 나머지는 비행대가 집으로 데려다 줄 거다. 자, 이제 나를 따라와라. 숙소를 배정해주지. 탈락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1000명 중 200명도 재통과하지 못했다. 우리는 백봉을 따라 기숙사로 향했다. 1인 1실의 고층 아파트 형태였고 시설도 완벽했다. 연간 2만 링비의 생활비 보조금까지 나왔다. 숙소에서 현보를 쓰다듬었다. 현보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현보가 기쁘게 몸을 비볐다. 덕분에 내 몸은 진흙투성이가 됐다. 현보야, 몸이 너무 지저분하네. 내가 씻겨줄게. 한바탕 소동 끝에 드디어 녀석을 깨끗이 씻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교복을 입고 광장으로 향했다. 상화대학교는 동서 캠퍼스로 나뉜다. 동캠퍼스는 전투 전공, 서캠퍼스는 제작 전공이다. 오늘 신입생 입학식은 동캠퍼스 1번 광장에서 열린다. 오전 7시 55분 250명의 신입생이 모였다. 스탠드는 선배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다. 우리 셋은 일찍 만나서 식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노조의 맨 앞에는 상화대학교 최고 권위자인 총장님이 계셨다. 연맹 12면화 중 한 분인 만사부면화. 이 신성급 어수사는 연맹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다. 8시 정각 입학식이 시작됐다. 만사부님이 주변을 훑어보셨다. 백발이 성성하셨지만 눈빛은 매우 깊었으며 실력은 가님조차 되지 않았다. 현보조차 겁을 먹고 옴츠러들었다. 나는 녀석을 쓰다듬으며 달랬다. 만사부님이 입을 여셨다. 우선 양손을 뻗어서 자신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십시오. 치열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 상화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사부님이 이어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상화대학교의 정식 학생입니다. 앞으로의 4년 여러분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친구를 사귀고 전투기술과 직업 스킬을 열심히 연마하게 될 겁니다. 졸업한 후에는 우리 연맹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새로운 주역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물론 싱호대학교의 학생이 된 만큼 특별한 대우를 누리는 대신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5가지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교내 사적 결투와 폭력 및 협박 금지. 단, 지정된 대련장에서의 선의의 경쟁은 허용. 둘째, 싱호대학교 학생 신분을 이용해 교회 연맹 내에서 특권을 행사하는 것 금지. 셋째, 허가 없이 미승인 자원 균열에 무단 침입하는 것 금지. 넷째, 가문 출신 학생은 졸업 후 연맹 본부군 등 세력에 가담하는 것 금지. 일반시 싱호대학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다섯째, 성적 하위 탈락자는 없으나 내년 평가 낙제 시 제적 처리한다. 모든 학생이 이 찬란한 대학 시절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학년 주임님의 반 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년 주임의 반 배정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반 배정을 발표하겠다. 장카유안 1반, 수샤오샤오 1반, 레이양 1반. 레이양은 홍보내서 나를 껴안았다. 진짜 잘됐다. 카유안 형, 이제 우리 같은 반이야. 손 좀 놔. 숨 막혀 좋겠어. 이어서 학년 주임이 와우텐 1반을 호명했다. 뒤를 돌아보자 와우텐이 사악한 시선과 마주쳤다. 반 배정이 끝났다. 동쪽 캠퍼스는 총 5개 반, 서쪽 캠퍼스는 직업별로 5개 반이다. 우리는 담임 홍펑샤를 따라 새 교실로 향했다. 그 여교사는 기세가 정말 대단했다. 매혹적인 보라색 안경을 굳혔으며 오늘부터 내가 너희 담임이다. 먼저 내 규칙부터 말하지. 난 너희 입학 성적 따윈 안 본다. 집안 배경도 상관없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녀석은 결과가 어떨지 너희도 잘 알 거다. 교실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갔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너희 입학 성적을 바탕으로 개인별 평점을 매길 거다. 매 학기 말까지 평점이 한 단계도 오르지 않은 학생은 자동으로 2반으로 감등된다. 이소벅 꽤 독하네. 레이양이 내 팔을 붙잡았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장형,
다음 학기엔 우리 같은 반이 아닐지도 몰라.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저기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 분필 조각이 레이양의 이마에 명중했다. 너 이름이 레이양이지? 네, 너 기억해두마. 레이양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점심시간, 우리는 동쪽 캠퍼스에서 가장 큰 식당 1층에 왔다. 식사는 전부 무료다. 고에너지가 풍부한 식당이다. 밥을 받으려는데 레이양이 나를 붙잡았다. 장형, 1층에서 뭘 먹으려고? 1층은 온통 저에너지 음식뿐이야.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가자. 우리 2층 가서 먹자. 나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2층은 너무 비싸. 그대 곁에서 5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거지 새끼가 감히 2층을 넘봐? 그 구질구질한 가난뱅리 냄새 좀 봐. 2층까지 오염시키지 말고. 5천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가왔다. 시골뜨기를 경멸하는 눈빛이다. 얌전히 1층에서 공자 밥이나 처먹어. 내 주머니에 든 그 푼돈으로는 2층에선 밥알 한 톨도 못 사 먹으니까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꺼져. 가라고. 나를 마치더니 그가 나를 밀쳤다. 하지만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내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번쩍이는 반지를 보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순식간에 뒤로 날아갔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확히 계단 입구에 가서 부딪혔다. 나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분노 섞인 눈으로 5천을 노려봤다. 거친 숨을 몰아주며 5천, 너 수법이 꿀 잔인하구나. 5천은 어안이 벙벙했다. 분명 내가 붙잡힌 건데 왜 저놈이 날아간 거지? 하지만 지금은 식당 피크 시간이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5천은 식은땀을 흘렸다. 바보라도 이건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레이양이 갑자기 달려왔다. 5천을 밀쳐내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장형, 괜찮아? 장형. 내가 막 설명하려는데 그가 나에게 윙크하는 게 보였다. 세상에 진짜 의리 있네. 레이양은 바로 고개를 돌려 5천을 노려봤다. 5천, 내가 감히 장평을 때려? 내가 만에 부동산의 후계자고 집안 세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교토 전체에서 손꼽히는 힘이라지만 그렇다고 학교 규칙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패도 되는 거야? 아니면 만에 부동산이 너무 커져서 상화대학교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 거냐? 프레임 제대로 씌우네. 5천은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화가 나서 손가락을 떨었다. 헛소리 마. 우리 집은 절대 안 그래. 찰칵. 소소소가 어느새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비웃음을 지으며 내가 장형을 때리던 사진 다 찍어뒀어. 선생님께 가서 직접 해명해보시지. 5천의 얼굴이 부그락푸르락해졌다. 좋아. 아주 좋아라며 3번 외쳤다. 이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는 심호흡을 했다.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다. 미안하다. 강계원,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레이양은 입이 떡 벌어졌다. 교토의 이 꼴목대장이 사과를 하다니 5천은 뒤에 있는 부하들을 제지했다. 다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가난하다고 무시해서 제발 용서해주라. 나는 비웃듯 그를 쳐다봤다. 이걸로는 부족한데 그의 손에 낀 금반지를 쳐다봤다. 그리고 소리도 났어. 내 허리가 부러진 것 같거든. 레이양, 어떡하면 좋지? 레이양은 즉시 눈치를 챘다. 나를 부축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세상에, 장형, 허리 상태가 너무 심각해. 전문 치유사를 찾아가야겠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면 안 돼. 학교에서 준 생활비 2만 원밖에 없는데 치유사 보러 돈이 어디 있겠어? 5천의 눈이 번쩍했다. 내가 다치게 했으니까 치료비는 내가 낼게.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지만 가진 돈이 부족했다. 이를 악물고 반지를 빼서 건넸다. 가진 돈이 충분치 않네. 이 반지는 내 부하한테 뺏은 건데 30만 영패 정도의 가치는 될 거야. 이걸로 치료비에 보태. 이거 참 미안해서 어떠지. 날이 끝나기도 전에 레이양이 반지를 낚아챘다. 내 손에 꾹 쥐어주며 손바닥에 묵직한 반지를 느끼며 나는 웃음을 참으며 헛기침을 했다. 상황이 이러니. 그럼 레이양, 소소소, 너희가 나를 영호실로 좀 데려다줘. 5천도 실수로 밀친 거니까 계속 붙들고 늘어질 순 없지. 맞아. 나도 정말 실수였어. 5천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부하들을 데리고 서둘러 사라졌다. 사람들이 떠나자 나는 바로 짚고 일어났다. 몸을 가볍게 풀며 손바닥에 반지를 던져보았다. 나는 웃으며 이제 2층에서 먹을 돈이 생겼네. 레이양의 눈이 반짝였다.
장형, 연기력이 정말 대단해. 처음엔 나도 진짜 다친 줄 알았어. 소소소도 웃으며 거들었다. 장형이 연예계에 진출하면 올해와 나무주연상도 문제 없겠어. 내 예양이 통쾌했다. 저런 꼴 보기 싫었는데 입만 열면 똥을 싸더니 말이야. 내가 저 새끼 뒤에서 18년을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겁낼 필요 없겠네. 나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지난 일은 잊어. 가자. 오늘 정형 기분 좋다. 너희 데리고 2층에서 한 통 낼게. 그럼 오늘 장형한테 신세 좀 질게. 같은 시각 식당 밖에서 오천이 벽을 쳤다. 강대원, 이 자식 두고 보자고. 며칠 더 놔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외리 손을 쓰는 수밖에. 식당 2층. 나는 화려한 고품질 식재료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살이 전부 희귀한 황돔이었다. 시가로 한 그대 10만 원. 전설급 코너에 가격표를 보았다. 용문 여덕, 전설급 접시당 80만 용패. 진산 소행줄, 전설급 90만 용패. 진주 감자채볶음, 전설급 100만 용패. 나는 숨을 들이켰다. 감자채볶음 하나에 100만 원이라니. 반지를 꽉 쥐었다. 나는 어색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이반지로는 턱도 없겠네? 소소소가 손을 저었다. 장현, 그냥 희귀급으로 사줘도 돼. 이런 건 북빙성에서도 못 먹어봤어. 레이양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교토에서도 명절 때나 겨우 먹어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려면 오전 같은 대세력이나 가능하지. 결국 우리는 희귀급 코너를 골랐다. 셋이서 10만 용패를 썼다. 반지 값에 세 푼의 일을 쓴 셈이다. 그때 소소소가 불쑥 말했다. 장형, 이 밥 한 끼 먹고 나면 남은 돈이 거의 없겠지? 아버지가 돈을 좀 주고 가셨어. 내가 괜찮다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쏠게. 레이양도 얼른 거들었다. 맞아. 장형, 나랑 소소소가 번갈아 가며 쏠게. 한 달에 2번은 먹게 해줄게. 나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쓴웃음을 지으며 소소소, 너희 아버지가 주신 돈은 학교에서 너 잘 챙겨 먹으라고 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내 돈을 쓰겠니? 너희 집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2층에서 계속 먹는 건 무리일 거야. 됐어. 이제 그만해. 말도 안 돼. 이 잘생긴 장형님이 어떻게 동생들한테 얻어먹겠냐? 걱정들 하지 마. 그래도 장형, 한 달에 2번 희귀급을 먹어야 신체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레이양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어이없어 하며 고개를 저었다. 잊었어? 나 이미 기조사 입문했잖아.